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검색창 싱사하면 양말에 관한 여러가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궁금하신 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싶으면요, 목요일날 제가 수업이 있어서 유튜브 방영을 좀 못 할 수가 있어요. 이 점은 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이제 삼합의 활용, 삼합의 세부 조건에 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좀 보시면 도움이 되시는 책을 소개해 드립니다. 네, 계속 요즘 말씀드리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솔직히 저희 사부님이십니다. 예, 한마디도 좀 피하려다고 하는 얘기는 전혀 들어본 일도 없고요. 제 5장 6부에서 스스로 우러나서 동기의식이죠. 동기부에는 선배 혹은 지인 혹은 자기 또래 내지는 그런 분들이 아니면 수하한테 하는 것이 동기부여고, 5장 6부에서는 스스로 동기의식,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는 것. 그래서 제가 이 책 정도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 책, 즉 책은 나의 사주 명리 출판 날을 나오죠. 나나를 때 날 여자입니다. 그리고 저자는 현묘, 정말 이름 좋죠. 현묘, 오묘하다, 현묘하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가장 키포인트가 맨 위에 언젠가 한 번은 자신의 힘으로 사주를 풀어보고 싶은 이들을 위한 안내했죠. 그러니까 남한테 의지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풀어볼 수 있는 안내서, 나침판, 내비게이션. 네, 여러분 스스로 공부하면서 풀어볼 수 있는 완전히 기초적인 책입니다. 나의 사주 명리 날, 그리고 현묘, 저자 현묘. 이 책을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요. 보니까 도움이 많이 되고 아주 기초가 없는 사람들한테, 기초가 없는 분들한테 아주 유익하고 도움이 되겠구나. 책이 정말 무수히 많습니다. 정말로 많아요. 사주 명리책 아주 많습니다. 저도 많이 접해보긴 했지만요, 정말로 조금도 꾸밈이 없고 가식이 없고, 정말 이런 내용으로 하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동안에 사람들이 사주명리 그 미시냐 주역 미시냐 하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과연 이게 미신인가? 자연의 섭리, 자연의 그 위치를 갖다가 여기에 그대로 옮겨놓은 게 바로 사주 명리, 그리고 주역입니다. 자연의 위치를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킨 책으로 만든, 여러분들이 보면 일상생활을 접하면서 과연 이렇구나, 모든 게 1년이 어째서 1년이고 어째서 한 달이고 시간이 왜 2시간씩으로 이렇게 논하지는지, 대운세운은 무엇인지, 12운성은 무엇인지 등등 해서 다양한 것을 유치원생 기준으로 해서 정말 말 그대로 왕초보, 사주란 사자도 모르신 분, 기초가 없으신 분, 말은 들어봤는데 사주 미신, 그런 분들은 한번 그래 제가 잡사 같으면 절대 안 그럽니다. 정말로 홍수화 시대 아닙니까? 너무너무 정보 홍수화 시대 너무 넘쳐나잖아요. 여기서 정말 선별하고 시간 절약하고 유익한 정보, 저는 아주 명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은 그렇게, 여러분이 간단히 생각하세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아요. 비싸다고 하면 비싸고 그러는데 책 이거 만들라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 공부해가지고 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여러분도 직접 책을 써보시면 알겠지만,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이 술 한 잔, 대포 한 잔, 그 전략하면 평생 자기 나침판 지침서 내비게이션, 그렇게 긴 안목으로 보면 굉장히 싼 거 아닙니까? 도움이 정말 되는 이 책과 더불어 내내 저자 현명 블로그 안녕 사주명리, 말 그대로 명리야 잘 지내니? 잘했니? 인사했지 않습니까? 안녕하세요, 밤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하듯이 안녕 사주명리, 이걸 5년 동안, 거의 5년이 다 돼갑니다. 초지일관 초심으로 사람들이 하다 보면은 좀 기록하기도 하고 뭐하고 다분하기도 하고, 또 조회수가 없고 구독자가 없고 그러면 좀 맥이 쭉 빠져버리잖아요.
그럼 도중하차 해버리잖아요. 초질관 초심으로. 그래 집질 때 거청은 집 뭐 빌딩 아니고 그냥 단독집이라도 모든 게 기초가 있어야 되잖아요. 빌딩 무슨 차후전 집을 지을 때 벽돌 하나하나 쌓는다는 심정으로 그렇게 전혀 처음에 시작할 때 조회수 하나도 없고 그래서 많은 그리고 말 그대로 적막강탄 애로움도 있었고 힘들고 도중에 포기하고도 싶고 그랬었는데 초심으로 초질관 한 5년이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체계화해서 완전 요점만 여기 그 진수만 뽑아서 여기에다가 책으로 발간한 것이 이번에 나온 사중에 나온 지 얼마 작년 11월인가 나왔습니다. 한 반년 정도 돼가네요. 그리고 1권입니다. 1권. 이게 기초적인 다음은 2권 스스로 사주를 풀이할 수 있는 설명서가 6월 중에 나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게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게 나오면 선착순 하고 싶습니다. 나의 사주 명리 책명 나의 사주 명리 출판 날 저자 현묘 이것 여러분이 블로그에 들어서 여러분이 네이버 검색창에 들어서 딱 치면 사주 명리 그러면 교보문고 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언제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블로그 네이버 검색창 블로그에 안녕 사주 명리 들어가면 그건 살 필요도 없고 구구절절 자세히 정관이 모시고 지지가 모시고 합이 모시고 충이 모시고 삼합이 모시고 등등해서 모든 게 신살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차근차근 기초가 없으시면 먼저 천간 하늘 지지 땅 그 원리 뭔지 알고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지고 그렇습니다. 체계적으로 완전 유치원생들을 기준으로 한 정말 사주란 사자 명리란 명자 모르신 분들을 위한 지침 안내서 요즘으로 말하면 시대의 흐름이 내비게이션 시대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자기 삶의 내비게이션입니다. 과거에는 나침판 등대 그랬었는데 요즘은 내비게이션 과거에는 길을 찾을 때 꼭 물었잖아요. 근데 지금 요즘은 딱 입력이나 목적지 입력 이러면 지가 알아서 다 왔다가 딱 맞잖아요. 그러듯이 인생 내비게이션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책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책이에요. 정말 여러분이 제가 100마디 하는 것보다 100문이 불여 일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보고 읽고 해서 체험을 하십시오. 그리고 평을 하십시오. 제 말이 거짓말인지 참말인지 여러분이 스스로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삼화부 활용 계속 이어집니다. 삼화부 세부 조건 이번에는 도표가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삼화부 활용 삼화부 세부 조건 두 번째 이어지겠습니다. 삼합이 성립된 삼합 세지지 천간은 예입니다. 지지에서만 하나입니다. 세지지가 합해서 이루어진다고 해서 삼합 석삼 합할합 삼합 더 예를 들어서 인오술 하면 화국이 이 세지지가 모여서 화가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삼합은 4개입니다. 3개씩 해서 1년이 12달이기 때문에 3, 4, 12 그래서 4개입니다. 인오 수장도로 말하면 인오술 그리고 해묘미 신자진 사유축 해서 12자 4개입니다. 삼합이 4개입니다. 각 계절은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3, 4, 12 1년은 12달 그래서 삼합 예를 들어 인오술이면 여름 화국 해묘미면 왕지 생지 왕지 고자라고 그러죠. 생은 계절을 열어준다. 왕지는 중앙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 계절의 힘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래서 왕지 사오묘유 그리고 고지는 창고고 진술충미 지는 봄토 미는 여름토 술은 가을토 축토는 꽁꽁한 겨울토 진술충미 이걸 토도 양토 음토 진술은 양토 충미는 음토 그렇습니다. 토는 계절과 계절 사이를 이어주는 중재
역할하기 때문에 4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진토, 봄, 미토, 여름, 술토, 가을, 축토, 겨울. 그래서 4개라는 거. 예. 그래서 정말 무궁무진하고 정말 의미심장하고 정말 삼라만상의 우주의 모든 이치가 다 들어있는 자연의 섭리를 그대로 해서 이론화하고 그걸 갖다가 책으로 이렇게 엮어낸 것이 바로 사주 명리요 그리고 주입니다. 그래서 자연을 하트로 그냥 녹색이구나, 여름이 가니까 가을이 오는구나 이렇게 흘려보는 것이 아니고 수천 년 전에 인류의 제1천재들이 천체 학문을 전체를 연구해서 집대성한 자연의 섭리를 옮겨놓은 아주 중요한 명리 그리고 주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점에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책을 통해서 보시고 바로 모든 삼라만상의 이치가 여기에 들어있구나, 정말 의미심장하구나, 네, 한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삼합이 성립되는 조건에 대한 여러가지 관점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지지의 삼합 자체를 인정하지 않음.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말씀드린 인정한 사람이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삼합은 삼합, 세 지지가 모인 합, 지지가 3개, 정가는 지금 끝났기 때문에 지지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삼합은 사주 명리, 사주 명리라면 사주 원국, 사주 팔자, 연월일시, 그리고 그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죠. 하늘만 뜻할 때는 하늘간, 천간 할 때 간, 할 때 연간, 월간, 일간, 시간. 그리고 지지만 따로 분리해서 말하면 연지, 월지, 일지, 시지. 그리고 이걸 하늘과 땅을 같이 하면 주로 바뀝니다. 기둥주,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렇게 4개로 분류. 어떠한 사람, 잘나든 못나든 영호골이든 아니면 아주 뭐든 간에 모든 사람이 잘나고 못나고 사주 팔자는 다 탁월합니다. 연월시 없이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다 일간은 그날의 하늘 기원 그걸 향해서 평생 그 방향으로 살아간다. 오늘 태어난 사람은 오늘 일간입니다. 오늘 그래서 어떠한 사람을 망나하고 사주 팔자 잘나든 못나든 다 지니고 태어났다. 여기서 운을 잘 타고 복을 잘 타오는 사람은 인생 행로가 선풍에 돋던듯이 잘 펼쳐지고, 그리고 뭐 사람은 또 돈복 있는 사람은 돈, 그리고 돈복 있는 사람은 돈을 못 벌어. 아무리 애를 쓰고 뭐 해도 팔자에 딱 점지가 돼 있으니까요. 딱 보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로 어떠한 사람을 막론하고 사주 팔자는 지니고 태어난다는 거. 그래서 삼합은 사주 명리의 초창기부터 처음부터 아주 중요한 이론 체계로 다뤄지고 있지만 삼합을 유효한 합으로 인정하지 않는 관점도 존재합니다. 계속 설명해주면 삼합의 유래를 짐작하기 어렵고 삼합의 변화와 오행의 상생상극, 생극이라고 그러죠. 상자 빼고 똑같은 상생상극이니까 생 살려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극은 반대로 목지고 제재하고 억압하고. 그래서 상생상극이 서로 어긋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삼합을 배제하고 삼합을 빼고 오로지 오행의 상생상극으로만 사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관점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관점이 다르고 개성이 다르잖아요. 개성에 따라서 역술가의 취향에 따라서 또 그걸 찬성한 사람, 반대한 사람, 세상에 음양이 있듯이 이것도 찬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째, 나의 1번 지지의 삼합이 순서대로 나열되어 있어야,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생기, 왕기, 고지 이렇게 순서대로 되어 있어야 제대로 된 삼합으로 인정함. 그렇지 않는 경우 3개의 지지가 있어도 반합만 인정함. 반합, 완전한 합이 아니고 반이다. 그리고 나의 2번 지지의 삼합이 순서대로 있지 않고 중간에 하나의 글자가 끼어들어도 삼합으로 인정함. 삼합과 육합이 동시에, 육합은 지지에서 육합, 지지는 12개 되잖아요. 그래 짝을 짓다 보니까 둘 짝을 짓다 6개 뿐인데 2, 6, 12. 그래서 육합이라고 합니다. 근데 육합
조금 후에 설명이 이어지니까 여기서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지금 삼합도 설명이 헷갈리고 어려울 텐데 여기서 또 육합까지 해버리면 골치 아프니까요. 나올 때 그때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삼합과 육합 내내 지지합 지지 여섯 개가 합해진다는 얘기, 6개의 합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동시에 형성된 경우는 삼합을 우선으로 한다. 육합보다 삼합을 우선으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1번 삼합이 리을라입니다. 니은나가 아니고 리을라 나의 1번 삼합이 충을 만나면 삼합이 충 부딪힌다는 얘기죠. 부딪힐 충 차가 충돌한다 해서 충 부딪혀서 좋을 건 없잖아요. 다치기 아니면 죽기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또 삼합이 충을 만나면 삼합이 깨어지게 되는데 삼합을 이루는 3개의 지지 중 하나의 지지만 충을 만나도 삼합이 깨진다. 3개가 전체 다 충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3지지 중에 하나만 삼합 중에 하나만 맞아도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2번 리을라 삼합이 충을 만나면 삼합이 깨어지게 되는데 삼합을 이루는 3개의 지지 중 왕지가 충을 만나야만 삼합이 깨진다. 그러니까 왕지만 충을 만나면 깨지는데 다른 어떤 사람은 이 3개 지지 중에 3개 합 중에 아무거나 하나만 맞아도 충을 만나면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는데 어떤 사람은 왕지에 한해서만 충을 만나면 삼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인오술 시장대로 말하면 12지지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 또 처음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게 손가락 왼손을 기준합니다. 팔은 전체 손바닥 팔 전체를 말하는 거 손은 그냥 이 손가락 그래서 이걸 수장도라고 하는데요. 저는 깊이는 없어요. 그냥 기초적인 대충 여러분이 처음 기초를 낼 때 이 정도만 이해하셔도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게 손가락이 5개잖아요. 손가락 이름 모르는 분 없죠. 엄지척, 엄지급 첫 번째 엄지, 검지, 장지 길다 해서 장지 두 번째 검지, 장지 그리고 약지라고도 하고 무명지 새끼손가락이 5가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 5손가락을 다 이용하는데 이 엄지는 가르치는 손, 지시손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는 글자가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4손가락 가지고만 사용하는데 4손가락도 검지 4마디 손바닥을 기준합니다. 손등이 아니고 손바닥을 기준해서 첫, 둘, 1, 2, 3, 4마디 4마디잖아요. 이 4마디 하나, 둘, 셋, 넷 마디 4개 첫 여기 손바닥을 기준해서 첫 마디, 둘째, 셋째, 넷째 그리고 역시 이것도 새끼손가락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그래서 양쪽 검지와 새끼손가락만 4마디를 다 사용합니다. 천간에서 지지도 물론 그렇죠. 그러면 4시면 8이잖아요. 지지가 12개니까 여기서 출발하니까 이 약지와 장제만 2개만 사용합니다. 첫 마디와 끝에 마디. 그래야 그러면 4, 8, 9, 10, 11, 12 그러잖아요. 지지에 한했을 때. 그리고 천간은 역시 여기서 출발하는데 지지는 여기서 자가 출발하고 두 자가 더 많다 보니까 천간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 10개잖아요. 천간 넷 검지 넷 새끼손가락 넷 8 그리고 9, 10 장지 하나 끝에 장지 9, 10 약지 하나 그래서 8, 4, 8, 9, 10 이렇게 되고 지지는 약지와 장지가 2마디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 첫 마디와 마지막 4마디 사용하고 검지와 새끼손가락은 4, 8이잖아요. 거기다 또 4개 하는 12 그렇게 사용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지지하니까 천간을 생략하겠어요. 지지 자축 약지 무명지의 첫 마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여러분이 물론 그래서 해도 좋습니다. 그도 그리는 것보다 손에 한번 딱 입력을 해놓으면 그림은 맨날 봐야 되고 맨날 그려야 되고 그러잖아요. 이건 유살시에 자기가 그냥 언제 오고 생각날 때 그래 예를 들어서 삼아 그래 인이 여기야 자축인이잖아요. 오가 여기야 장지 자
보세요. 자, 죽, 인, 묘, 진, 사, 오잖아요. 오죠? 그래서 이것만 좀 기억해 놓으면, 아, 인, 오, 술. 술은 해 다음에, 해, 대기천이잖아, 해. 실제로 해봅시다. 자, 죽,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잖아요. 해 다음, 해, 대기천에 해잖아요. 인, 오, 술. 이게 화국. 오, 좌오묘위에 왕기를 기준하니까 화국. 네, 세 지지가 합해서 국을 이룬다. 판을 깬다. 세력을 더, 예, 아주 강하게 세력을 만든다. 셋째, 하나보다 세 사람 힘을 합하면 더 왕성하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물상면허 말씀드린 게요. 여기 삼화백원에서 말씀, 예, 물상면허 빨리 알아듣기 위해서. 이해가 빨라야 우선 다음 진도도 나갈 수 있고, 재미도 있고 그러잖아요. 또 이해를 해야, 흥미있네, 재미있네, 좀 해볼 만하네,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물상면허로 말씀드립니다. 인, 오, 술. 이건 화국, 화. 오가 오화잖아요. 화국, 왕지. 오화. 예, 그래. 인, 오, 그러면 술 다음에는 뭡니까? 해, 묘, 미. 지금 3번. 해, 묘, 미. 묘는 왕지. 좌우묘에서 묘는 왕지. 묘는 목이잖아요. 그래서 목국. 봄입니다. 봄이 몸, 봄. 예, 동쪽. 예, 그리고 나무목 해서 봄. 해, 묘, 미. 미다 뭡니까? 신 아닙니까? 미신. 예, 미신유, 미신은 이상한데, 오미신자는, 신자, 지지의 신. 미 다음 신이잖아요. 근데 해, 묘, 미 했으니까, 다음 차례가 신이잖아요. 신, 이제 이건 묘는 말씀드렸고, 신자진. 진은 여기잖아요. 사 다음에. 그러니까 자는 차수라고 그래요. 겨울. 예, 수는 이제 수국이라고 그래요. 신자진. 그 다음에 예, 신자진 했으니까 진 다음에 보면 사잖아요. 진사오미 할 때 사유축. 사유축. 예, 시작부터 5계단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사유축. 하나, 둘, 셋, 넷, 다섯. 4개로 보시면 됩니다. 1년이 3계단이니까 3, 40. 그래서 시작을 처음에 빼고 시작하든지 아니면 시작을 시작했으면 예를 들어서 신자진 하면 신을 빼고 그냥 유부터 시작하든지 아니면 신부터 시작했으니까 진을 빼고 그냥 그래서 4단위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처음부터 닿는 데까지 하면 5개. 편리할 때 헷갈리지 않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원래는 해, 묘, 미, 봄, 그리고 여름은 인, 오, 술, 가을은 사, 유, 축, 그리고 겨울, 그리고 신, 자, 진, 이렇게 좀 헷갈리니까요. 그냥 편의상 그냥 처음에 인, 오, 술 하다음에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사, 유, 축. 자 다음에 축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저는 좀 헷갈리지도 않고 왔다 갔다 안 하고 편할 것 같아요. 인, 오, 술,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이게 순서가 좋잖아요. 이게 아까 예를 들어서 해면매면 해, 묘, 미 했다가 여기 와서 꽁충 뗐다가 인, 오, 술 했다가 그 다음에 가을이면 사, 유, 축 했다가 그 다음에 신, 자, 진. 그러면 이게 했나 안 했나 좀 헷갈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순서를 떠나서 기억하기 좋고 하는 순서 인, 오, 술, 해, 묘, 미, 신, 자, 진, 사, 유, 축 하면 순서 하나들 차례대로 쫙 되니까 이런 식으로 기억하신 게 여러분한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은 이거는 예를 들어서 오는 하고 미는 인, 오, 술 오는 하고 그 다음에 신, 자, 진, 수구 그 해면 미는 먹고 사유축, 유는 금, 가을 이렇게 여러분이 좀 익숙하게 되면 다 기억합니다. 그래 편할 때 순서대로 보다도 이렇게 자기가 인, 오, 술 하면은 차례대로 해묘미, 그 다음에 신자진, 사유축 이렇게 딱 순서 4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임의로 저는 제 필요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리고 예, 이 노술 삼합을 예로 들어보면 나 이의 입장은 인목과 신급이 충을 했을 때 인옷을 삼합이 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인목과 신급. 여기가 인이지 않습니까? 이게 신이잖아요. 자, 축, 인, 묘, 진사, 오미, 신. 자, 축, 인, 셋, 인, 신, 충. 이게 대각선입니다. 7번째입니다. 자, 제가 숫자도 기억하라고 그랬죠? 예, 자부터 출발하면 자, 축, 인은 3번. 하나, 둘, 셋. 그리고 이 신까지 하면은 자부터 출발하는 인신충. 인에서 서로 충이니까 인에서 신충 7번째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이 찾는 인, 묘, 진사, 오미, 신. 그래 인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에서 7번째가 충입니다. 인신충, 사해충, 그래 좌우충, 충미충, 예, 묘유충, 진술충. 이렇게 해서 6개. 예. 그래서 삼합이 인목과 신금이 충을 했을 때 인신충이니까 충을 했을 때 인옷을 삼합이 깨어진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반면 나의 입장은 왕기인 오하와 차수가 좌우충이잖아요. 좌우충. 그러니까 치와 말이 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상면으로 동물로 했을 때 여러분 기억을 돕기 위해서 인신충은 인신충은 호랑이와 원숭이가 만나면 충이 된다는 얘기. 인신충 물상면으로 동물로 지금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오하와 차수가 충을 해야지만 인옷을 삼합이 깨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오하와 차수가 충을 해야지만 인옷을 삼합이 깨어진다고 보는 마의 1번 모두가 2개씩 있기 때문에 마마인데 1, 2로 분류가 됩니다. 가장 강한 삼합은 왕지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이고 왕지가 좌우 묘지 중 이 넷 중에 하나가 월지는 연지, 월지, 천간지지 합해진 걸 지라고 그러죠. 월지. 근데 월지를 차지해 지지의 그 월지를 차지해 왕지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 강한 월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이고 가장 약한 삼합은 고지가 월지를 차지하고 있을 때이면 그 얘기는 왕지가 월지를 차지하면 가장 왕성한 삼합이고 삼합이 형성이 되고 왕지 고지 참고고자 진술충미 중에 이 하나가 월지를 차지하면 가장 약한 삼합이 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지를 어떤 지지가 차지했느냐, 2번째 월지를 어떤 지지가 차지했느냐에 상관없이 삼합이 형성되었다면 동일하게 삼합을 적용함. 그러니까 역술가의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딱 못을 봐가지고 그건 왕지가 꼭 월지를 차지해야 돼. 진토 고지가 예를 들어서 월지를 차지하면 이거는 안 돼.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따라서 왕지를 차지하는 게 좋다. 또 다른 고지가 또 월지를 차지해도 삼합이 형성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삼합 세력의 강약을 따질 때, 강하고 약하고를 따질 때 월지를 어떤 지지가 차지했나에 염두한 관점입니다. 아무래도 왕지는 삼합의 중심 세력이기 때문에 왕지가 월지를 차지할 때는 삼합이 강력해지고 고지는 정체성이 희미한 지지이기 때문에 고지가 월지를 차지할 때는 삼합의 결합이 약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왕성한 것과 약한 것하고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고지가 월지를 차지할 때는 좀 미약하고 왕지가 고지를 차지하면 강력하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삼합의 활용 사주 원국에 지지 3개가 모여 삼합이 성립되면 그 중심 지지인 왕지의 오행으로 합화합니다. 완전히 화학작용에서 예를 들어 갑비토 하면 화해버리면 갑이 토로 변해버린다. 기는 본래 토기 때문에 그대로 있고
갑목이 완전히 토로, 갑빛 합토해서 토로 변해버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제의 오행으로 합화합니다. 천간에서의 합은 하지만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면 합화까지 나아가지는 않는데 지지의 경우는 다릅니다. 천간은 순수 무구하고 아주 지조가 강한데 지지는 조금 너무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인간사의 사람 생활과 거의 비슷하답니다. 변덕이 좀 심하답니다. 그래서 지지는 좀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얘기해서 좀 뭐라고 할까요? 지조가 없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하대요. 그래서 천간에 비해 지지는 잡스럽고 설명이 나오네요. 천간에 비해 지지는 잡스럽고 복잡하고 유연한 기운이기 때문에 쉽게 일이 붙고 절이 붙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조가 없다. 흔들린다. 붙습니다. 자존심이 강해 웬만해서는 자신의 성질을 버리지 않는 천간과는 다르죠. 아주 대단한 아주 의지 강하다는 얘기 때문에 특히 삼합의 경우 사주 원국에서 사주 팔자에서 삼합이 형성되면 무조건 합화한다고 봅니다. 지지만이 삼합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합화하여 판세를 장악한다고 보는 표현이 맞겠습니다. 합화 즉 가로 열고 합화하여 국을 이룬다. 해, 묘, 미 하면 세 지지가 합해서 묘국을 이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합은 화하고 합은 완전히 다릅니다. 합은 그대로 성질을 유지하면서 힘을 더 강하게 하고 화는 완전히 화학작용을 해서 해, 묘, 미 세 지지가 합해서 하나의 목국을 이룬다. 세력을 더 강하게 만든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에서 지적한 대로 얼마만큼의 강력한 효과가 있느냐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일단 삼합은 강하게 충을 맞지 않는 이상 합화를 이룬다고 보고 사주를 해석해야 합니다. 충을 만나기 전에는 사주를 삼합을 합화를 이룬다고 보고 사주를 해석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계속 이어집니다. 역시 여기에도 설명만 했지 도면이 없습니다. A4 용지 하나 읽는 데는 10초 내지 15초면 충분합니다. 10초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빨리 읽어버리면. 그런데 이렇게 A4 용지 하나 설명하는데도 제가 볼 때 언론에서 3, 40분 여러분의 이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가게 해서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조금 여러분이 이해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해를 해야 재미가 있고 듣고 싶고 또 다음 공부도 하고 싶고 관심도 갖게 되고 그래서 정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간의 앞에서 설명했지만 삼합이 천간, 하늘의 기운, 천간의 합에서 설명했지만 삼합이 이루어져 합화가 되는 경우 지지는 두 가지 성격을 모두 갖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서 또한 합화된 오행의 성질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자진 삼합, 신금, 자수, 진토, 신자진 삼합에 신금이 오행 수로 변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확정하는 것이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경우 신금으로 해석해야 하나 수로 해석해야 하나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신금으로 해석해야 하나 수로 해석해야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은 신금의 성질을 가진 채 수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합일 때, 합화일 때는 화일 때는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 신금을 수로 바꾸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둘째, 신금과 수를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셋째, 또는 경우에 따라 신금과 수를 적절히 혼용하여 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설명이 상세히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음 이어질 십신, 육친은 지금 한참 돼서 또 처음 들어서 모르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육친, 십신이라는 것은 나와의 관계, 나를 기준해서 가장 가까운 사이, 즉 육친, 부, 모, 형, 제, 처, 자, 즉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동생, 부인, 그리고 자식은 아들, 딸입니다. 그래서 육친, 6시잖아요. 부, 모, 형, 제, 처, 자녀, 육친이다.
자기를 기준해서 자기와 가장 가까운 사이 육친, 십신. 네. 많이 맨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앞을 알아야 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육친, 십신에 관해서 계속 많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제 육친에 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십신, 육친을 작용해서 보겠습니다. 화일간의 경우, 일간은 그날 태어난 기운, 사주 명주라고도 하고 본원이라고 하고 본체라고도 하고 차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화일간의 신금은 재성. 왜 재성이냐? 일간이 극하는 게 재성입니다. 화극금. 다시 말하면 물상으로 화는 불, 신금은 금, 세부치. 그러면 세부치가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녹잖아요. 그래서 극한다. 생한 게 아니고 화극금. 이게 자연의 원리고 이치입니다. 그래서 일간의 경우 신금은 재성이고 수는 관성입니다. 왜 수는 관성이냐? 물과 불은 극이잖아요. 극. 수, 불, 물. 그러면 왜 관성이냐? 극을 일간, 본체, 자기를 극하는 게 관성입니다. 수, 극, 화. 수, 물이 불을 꺼버리잖아요. 그래서 극한다 해서 수, 극, 화. 이게 자연의 이치. 수, 극, 화. 물은 뭘로 방어할 방법이 없네. 물이면 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수, 극, 화. 그래서 관성이라고 합니다. 자기를 극하는 걸 관성. 자기가 일간이 극하는 걸 재성. 재성은 재와 돈. 관성은 나를 극한다. 본체, 일간을 극한다. 이 얘기입니다. 이 단어에서 신금 대신에 재성을 넣고, 관성이 아니고 신금, 재성, 돈, 재화를 넣고 수 대신에 관성을 넣어 보겠습니다. 첫째, 재성, 돈, 화폐, 재물, 재성을 관성으로 바꿔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성을, 돈을 나를 극하는 관성으로 바꿔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재성과 관성을 동시에 끌어안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또는 경우에 따라 재성과 관성을 적절히 혼용하여 쓴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선명해지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묻습니다. 조금 이해가 많이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설명을 이어가겠습니다. 재성에 돈, 여자를 넣어보시고, 재성, 돈, 여자. 돈은 재화라고 말씀드렸죠. 재성, 돈, 여자. 돈, 여자를 넣어보시고, 관성에 명예, 남자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한 사람의 삶의 방향성이 그려지게 됩니다. 재성은 돈, 여자. 그리고 관성은 명예, 남자. 지금부터 중요한 설명이 이어집니다. 좀 잘 들어보시면,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첫째, 돈을 명예로 바꾸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 자꾸 허세를 부리고 명예만 중시한다면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뽐내는데 돈을 모두 써버린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만 예로 들어보면 정말 중요한 사항입니다. 첫째, 돈을 명예로 바꾸어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라는 문장이 됩니다. 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실속을 챙겨야 할 때 자꾸 허세를 부리고 명예만 중시한다면 돈이 들어오기가 무섭게 뽐내는데 돈을 모두 써버린다면, 여러분에게 지금 묻습니다. 삼화부 영향으로 재성, 돈이, 삼화부 영향으로 재성, 가로 열고, 돈이 가로 닫고, 관성, 재성이 관성, 가로 열고, 명예, 가로 닫고, 재성은 돈, 관성은 명예, 관성으로 바뀌어버렸구나 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화부 이론을 적용하니 사주 해석의 폭이 훨씬 깊어지고 미묘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화의 형성 내 국, 판세, 세력, 국, 판세를 이루는 상황을
고전에서는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전, 오래된 책. 예, 고전에서는 삼합이 형성돼 국판세 세력을 이루는 상황을 고전에서는 짧은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 묘, 미, 묘, 왕지, 목국. 묘는 목이잖아요. 월목, 인목, 묘목. 예, 그래서 해, 묘, 미, 목국을 곡직. 예, 이렇게 한문으로 바란 글씨. 해, 묘, 미, 목국, 곡직. 한글 한문어 혼용해 놨죠. 인옷을 왕지, 좌오묘이라고 그랬죠. 인오가 오하잖아요. 인옷을 화국, 염상. 예, 염증 할 때 염, 불화, 화가 둘이라서 염상. 그리고 사유축, 유가 금이잖아요. 유금 사유축. 그래서 금곡, 왕지를 기준한다고 말씀. 사유축은 금곡, 총혁. 그리고 신자진, 자가 자수잖아요. 자수. 그래서 수국. 예, 좌오묘유가 왕지라는 거. 그리고 가운데 자를 기준해서 예, 수, 금, 화, 목. 예. 그리고 맨 밑에 윤하는 수국은 윤하다. 그래서 한자는 일반적으로 쓰는 한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생소하지만 의미는 간단합니다. 지금 예, 일반적으로 쓰지 않아서 좀 생소한데 지금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국을 이루면 모구 성질대로 뻣뻣하고 강력한 고집으로 이상을 향해 돌진한다. 그래서 곡직 뻣뻣하고 강력한 고집으로 이상을 향해 돌진한다. 곡식. 그리고 다음 이어집니다. 네, 이번에도 역시 예, 그림은 없습니다. 그냥 설명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예, 화국을 이루면 화의 성질대로 예, 끊임없이 활동하고 표현하고 분출한다 해서 염상. 그리고 금국을 이루면 금의 성질대로 냉철한 소신과 결단으로 상황을 정리한다. 총혁. 그리고 수국을 이루면 수의 성질대로 넓고 깊게 흘러 모두를 포용한다 해서 윤하.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만 결국 삼합이 형성되면 그 오행의 성질을 강하게 드러낸다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마찬가지 사주 해석을 할 때도 단어의 의미에 집착할 필요 없이 삼합이 형성되면 강하게 그 오행의 기운이 발현되겠거니 하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예, 삼합의 활용, 세부 조건, 삼합의 세부 조건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아직 끝나지 않아서 계속 이어지는데 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어승리하고 다음에 또 이어가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됐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저에게 많은 힘과 도움이 됩니다. 예, 구독, 좋아요, 알람 꾹 눌러주세요. 더불어 킹삭 하면 양말 하면 킹삭. 여러분이 제게 도움을 주신 것은 킹삭에 예, 킹삭 네, 검색창 킹삭에 들어오셔서 양말을 필요하신 것 선택 구매하시면 저에게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십시일반 많이 들어봤죠? 서로 공생상부상조, 서로 돕고 사는 것. 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예, 십시일반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